안녕하십니까. 윤진필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인식 두 번째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호인식의 두 번째 편 제목은요, 아세안과 한국의 주변국들에 대한 신뢰도와 또한 협력관계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즉, 아세안과 한국을 둘러싼 주변에 있는 나라들, 또 한국과 아세안 상호 간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어떤 식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조사를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간추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세안 국가별로는 주변국에 대해서 어떠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조사였고요. 이것을 그래프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은요, 주변국 관련한 인식에 있어서 대부분의 아세안 청년들은 이거는 현지에 있는 아세안 청년들 또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아세안 청년들 모두 다 유사하게 방문의 의향 또 신뢰의 수준 또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또 아세안 청년들은 한국과 일본을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한국을 1위라고 이렇게 많이 뽑아 줬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듯이요. 물론 여기에는 또 약간의 좀 편향성이 있기는 해요. 왜? 조사를 한국이 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서베이를 받게 되면은 그 조사한 나라에 좀 어드밴티지를 주는 그러한 대답을 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걸 좀 감안해 본다 하더라도 아세안 청년들은 한국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방문의 의향이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신뢰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 청년들은 아세안 청년들과 함께 모두 다 예외 없이 중국을 가장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 별로 없다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도 별로 도움이 될 나라가 아닌 나라로서 중국을 예외 없이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중국이 아세안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자세는 정말 맹렬하거든요.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이렇게 엄청난 1대1로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엄청난 원조도 하고 있고요. 경제관계를 쌓아가고는 있지만 막상 거기에 있는 청년들에서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위협감, 중국에 대한 의구심 이러한 것들이 더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2021년 조사에서도 분명히 나타났지만 2017년 조사 또 제가 예전에 처음 했었던 2010년도 조사에서도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은 충분히 나타났었다고 하는 그러한 연관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에 제가 했었던 한국 동남아 연구소 조사와 2017년 조사와에서도 같은 질문에 대해서 결국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2021년 조사를 통해서 아세안 청년의 한국에 대한 방문 의향과 신뢰 수준은요,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한국에 대한 인식 수준이 그만큼 지난 4년, 5년 사이에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충분히 볼 수가 있어서 저 또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받아보면서는 상당히 좀 흐뭇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문하고 싶은 국가 질문에 대해서 많은 아세안 청년들은 한국을 1순위로 뽑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2010년도의 조사에서도 아세안 성인 대상의 질문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당시에는 일본, 호주와 함께 굉장히 각축을 벌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위가 일본이었습니다.
예, 이번 조사에서는 물론 한국이 일본도 굉장히 높지만 한국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거는 이러한 조사를 우리가 분명히 한아세안 센터를 통해서 한국 기관이 조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은 이러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유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주관성을 좀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국이 일본, 호주에 상대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높은 호감도와 방문 또는 신뢰 수준 굉장히 중요한 척도거든요. 이것을 보여준 것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약진이 그 사이에도 상당히 두드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만큼 중국에 대한 염려라든지 또는 불편한 감정도 같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호주입니다. 예, 호주에 대한 동남아 사람들, 또 우리 한국 청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호주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건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호주라는 나라의 어떠한 중요성, 이것을 좀 한번 다시 제3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캄보디아. 지난번 이미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캄보디아와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요, 뒤집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가까워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사에서도요,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동남아 나라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요 85%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89% 수준의 중국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두 나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고 데서 오는 하나의 그 국민들이 중국을 보는 것이 오히려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는 그 나라의 체제 자체가 권위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태국과 싱가포르는요, 상대적으로 여기 보면은 아세안에 대한, 자신들이죠, 그러니까 아세안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속해 있는 아세안에 대해서도 높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태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 조직, 아세안에 대한 신뢰도는 다른 동남아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낮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베트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을 보면은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보다도 오히려 높습니다. 1%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 높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하고 있는 투자라든지 접근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ODA를 주는 것도 동남아에서 가장 많은 ODA를 우리가 베트남에다가 주고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 베트남 청년들이죠. 마음속에는 일본에 대한 신뢰 수준이 한국에 대한 신뢰 수준보다도 좀 높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네요. 예,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도 유사합니다.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요, 오히려 한국보다 일본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솔직한 이 청년들의 속마음이 보이는 듯해서 우리한테 주고 있는 어떤 신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더 노력을 하고 이 신뢰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조사였습니다. 자, 또 하나, 다음 표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청년들이 주변국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신뢰도를 좀 한번 묶어봤습니다. 묶어보니까, 이건 묶어봤을 적에 이렇게 정리가 되더군요. 한국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지 아세안 청년들은 까만색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주한 아세안 청년들은 이 좀 황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얼추 이 선들이 좀 많은 것을 생각해 주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파란색입니다. 미국이 1위입니다. 신뢰도, 주변국에 대한 신뢰도는 우리 한국 청년들은 미국이 제일 높습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가장 높게 보고 있고요. 호주가 2위예요. 이것도 바로 좀 의외이자 우리가 별 관심이 많이 두지 않았던 호주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조사고요. 그 다음에 의외예요. 3위가 아세안이에요. 이거는 4위 일본 39%, 또 중국은 뭐 제일 낮고요. 16.7%. 보다도 훨씬 높은 64.4%의 신뢰를 아세안에, 즉 아세안이 미국과 호주 다음에 제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예, 그만큼 한국 청년들이 아세안에 대한 관심도 있으면서 동시에 신뢰 수준에서는 오히려 일본과 중국보다도 더 높다라고 하는 거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조사입니다. 자, 아세안 청년들입니다. 아세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한 아세안 청년과 또 현지 아세안 청년 간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예, 유의미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역시 한국이 조사했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뭐 제일 높게 나와요. 예, 한국이 1위고요. 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2위입니다. 아세안 청년들한테는 일본이 2위입니다. 예, 일본이 2위입니다. 예, 92%, 88.2% 수준의 소위 일본이 주변국 중에서 한국 다음에 신뢰도를 보여주는 거는요, 속마음적으로 보게 되면은 동남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깊고 폭넓은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을 오히려 신뢰한다라고 하는 아세안이 3위고요. 그 다음에 호주가 4위입니다. 호주가 4위고요. 오히려 우리는 미국이 1위였죠. 예, 여기서는 아세안 청년들한테는 미국이 5위로 떨어집니다. 물론 예상한 대로 중국은 가장 낮은 수준의 신뢰도가 낮은 나라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예. 중요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외교라든지 또는 관계가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많이 생각해 주는 그러한 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한국과 아세안 청년들한테 그러면 앞으로 현재가 이렇다면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국가들은 어디인가? 예, 여기에는 물론 뭐 미국, 중국, 일본 뭐 다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물어봤을 적에 한국 청년들에는 미래에 대해서 도움을 받거나 줄 수 있는 나라, 미국이 역시 1위로 계속 나타나는데요. 아세안이 2위를 얘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보는 거는 우리 청년들이 아세안에 대한 중요성을 가까우면서도 우리랑 미래 관계에서도 훨씬 더 많은 것을 같이 상생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이라고 인식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호주가 3위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4위고 역시 중국은 제일 꼴찌입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주변국 관계에 있어서 한국 청년들이 이러한 순서 정도로 중요성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세안 청년들입니다. 이거는 현지 청년이건 주한 아세안 청년이건 이것 또한 유사하게 나타나는데요. 한국을 역시 1위로 꼽아주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90% 이상의 미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지할 만한 나라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싱가포르에 있는 동남아 연구소에서 매년 하고 있는 서베이의 결과하고도 상당히 일치를 해요. 즉 거기서 보게 되면은 청년이 아니고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물어봤을 적에 제3국, 미국과 중국이 어느 편에 쓴다기보다 제3의 파트너로서 우리 아세안이 나아가는데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지할 만한 그러한 주변국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적에 압도적으로 일본이 높습니다. 일본이 거의 과반에 미치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일본이 그만큼 동남아시아의 외교에 있어서 성공을 하고 동남아 사람들 인식 속에 일본이 그만큼 깊이 뿌리박혀 있고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인 아세안들이 중요하다. 미래에도. 그 다음에 미국과 호주는 거의 퍼센테이지적으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역시 이들 또한 중국도 이 순서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변국이라고 하는 데는 상당한 좀 의문부호라고 그럴까 좀 한계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주변국에 관한 인식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세안 청년들이 생각하는 자신들 아세안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나라는 어딜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건 아세안 청년들한테요. 이건 현지에 있는 아세안 청년이건 주한 아세안 청년이건
거의 유사하게, 예, 어디에 있던지 간에 거의 유사하게 나라 불문하고 나왔는데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바로 이 표입니다. 싱가포르였습니다. 싱가포르는요, 예, 현지 아세안 청년은 62.9%,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있는 주한 아세안 청년은 56.6%가 압도적으로 싱가포르를 지정을 했습니다. 즉, 아세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나라 또는 발전에 그러한 리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라는요, 조그만 도시국가인 인구 600만 명의 싱가포르가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아세안을 볼 적에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침으로 삼아야 될 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를 이어서 약 20% 수준의, 그러니까 아세안을 이끌어갈 만한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할 나라로서는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태국, 베트남 순서였습니다. 이건 약 20% 수준을 보였고요. 나머지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다음에 브루나이 순서로 평균 한 10% 수준으로 아세안 발전의 역할을 할 것이다. 중요한 역할을 할 나라로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오스나 미얀마, 캄보디아 정도는 가장 바닥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예, 이 나라들의 어떤 아세안 내에서의 중요성이라고 그럴까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그만큼 낮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싱가포르에 대한 아세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라고 그럴까, 리더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한 팩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청년들에 대해서 물어본 걸 제가 몇 가지 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자, 가장 호감이 가는 아세안 국가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가장 신뢰가 가는 아세안 국가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는 거의 똑같이, 순서상 똑같이 나왔습니다. 호감이 가는 나라와 신뢰가 가는 아세안 나라를 한국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같습니다. 1위가 싱가포르였습니다. 그 다음에 2위는 태국이었습니다. 3위가 베트남이고요. 4위가 필리핀이었습니다. 신뢰가 가는 나라에서는 이 4위가 말레이시아로 바뀐 것 뿐입니다. 즉,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순서가 우리 한국 청년들이 가장 호감이 가고 신뢰가 가는 동남아 나라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한국 청년들에게도 명확한 1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결국 또 반복해 말씀드리는데 싱가포르가 가지고 있는 아세안 내에서의 위상 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떠한 위치, 또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전략이나 여러 가지 리딩 역할, 정책을 선도하는 리더십 같은 것들이 그대로 우리 한국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아세안을 느낄 때 싱가포르 생각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인도네시아,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인도네시아에 대한 언급은요,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우리 한국 청년들이. 인도네시아는 7% 호감이 가는 나라로서, 그 다음에 신뢰가 가는 나라로서는 8.7% 밖에는, 답을 못 얻었어요. 이런 언급도가 호감도에서도 7위, 신뢰도에서 6위를 보이는 거는 인도네시아가 실제적으로 아세안 내에서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위상에 비해서는요,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 청년들한테는 그만한 위상을 제대로 인식을 못 시키고 있다는 것을 반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도 좀 제고할 필요가 있고요.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아세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저 같은 학자들, 또한 정책 당국들도 좀 더 많이 열심히 좀 설명도 하고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 포인트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다? 아예 없다. 호감이 가는 나라건 또는 신뢰가 가는 나라가 없다라는 얘기가요. 호감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도 10%.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은 무려 21%의 한국 청년들이 대답을 함으로써 이건 결국 아세안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낮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저 같은 학자들도 그렇고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세안의 중요성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중요하고 미래에도 당연히 그렇거든요. 그렇게 느끼고는 있는데 오히려 여기 대답에서는 현재 호감이 가거나 신뢰가 가는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대답이 이 정도까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아세안에 관련된 정보가 그만큼 더 많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제기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 한국이 대아세안 협력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우리 한국에게 도움이 되는 아세안 나라는 어딜까요?
또 우리 한국에 도움이 필요한 아세안 나라는 어딜까요를 물어봤고요. 또 하나는 아세안과 우리 한국이 교류 협력을 더 확대할 나라가 어딜까요? 이렇게 물어본 결과 정리된 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아세안 나라, 우리 한국에게 우리나라 청년들은 싱가포르를 또 1위로 얘기를 했고요. 37.7%, 그 다음에 베트남, 태국입니다. 예, 유사하죠? 호감이나 신뢰도 수준하고 같은 거의 비율로 나왔고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아세안 나라 하면은 역시 제일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미얀마를 꼽았고, 그 다음에 2위가 오히려 베트남입니다. 도움이 줄 수 있는 나라도 베트남이고 도움이 될 나라도 베트남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2017년 조사와 또 똑같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역시 베트남에 대한 인식은 도움도 주고 우리가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아세안 국가다라고 하는 인식은 그대로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캄보디아, 필리핀 순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세안 국가를 지적을 하고 있네요. 자, 교류 협력 확대가 필요한 나라가 어딜까? 앞으로 더 많이. 이거는 이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브루나이 작은 나라지만 그만큼 브루나이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교류는 적다는 걸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미얀마, 라오스, 그다음에 역시 싱가포르하고도 더 많이 교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자, 그런데 여기 역시 교류 협력의 확대가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적에 필요가 없다. 라고 한 대답이 무려 21.4%. 이름으로써 이거는 앞으로 동남아시아에 대한 정보나 여러 가지 측면의 노력을 정부 차원이 됐건 저 같은 학자가 됐건 또는 학교가 됐건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좀 집중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마지막 표입니다. 한국 청년들이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물었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다음에 사회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다음에 외교 안보적 차원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국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비슷합니다.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같아요. 경제적이건 사회 문화적이건 외교 안보적으로 다 1위가 베트남을 치더라고요. 49.2%, 사회문화적 40.3%, 외교 안보적으로는 29%. 베트남이 1위입니다. 2위가 싱가포르입니다. 그 다음에 3위가 태국 순서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서. 이거는 경제가 됐건 사회문화가 됐건 또는 정치 외교 안보가 됐건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같은 순서로 구성이 되는 그런 답변을 우리 한국 청년들이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한 제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사회문화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20.4%였고요. 외교 안보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어딥니까를 물었더니 보시다시피 맨 아래 까만색으로 표시된 통계인데요. 25.4%. 4명 중에 1명은 외교 안보적으로 별로 가까운 나라가 없다라고 대답할 정도의 빈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한국 젊은이들한테 아직도 아세안은 그렇게 중요성 정도는 그냥 어느 정도는 느낌으로서나 분위기적으로 느끼고는 있지만 그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통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세안의 위상과 아세안의 역할 또는 아세안과 한국과의 관계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한 홍보는 정말 더 적극적이고 더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자 자료가 바로 이 자료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저 같은 윤진표 교수 같은 이러한 아세안 전공 학자들과의 노력이 앞으로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채찍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즉 주변국에 대한 신뢰도 또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 관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